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음, 이번 주말 생각보다 영상의 개수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공부량이 많아서 피로감을 좀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내일 공부하는 내일을 위한 상승 기대 종목 공부 영상에서는 조금 평소보다는 간략하고 빠르게 좀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미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S&P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차트는 S&P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나와요. S&P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전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 이평선 아래까지 20선은 돌파해서 단기 이평선 아래까지 붙여놓은 모습이에요. 반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나스닥은 역시 나스닥 역시 좀 시가 갭을 만들어주면서 시가갭 계속 유지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다우 어땠나요?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이 하락했을 때 이 하락 음봉, 그쵸? 이 하락 음봉을 다 회복해주지는 못하는 20선에서 저항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너무 쉬지 않고 계속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쵸? 계속해서 증시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뭐 상승세를 타고 어디까지 갈지 저희는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저항을 맞고 쉽게 올라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어디까지나 이건 시나리오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이 반전에 대한 부분 그죠? 다우, 나스닥, S&P 전부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반전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반전의 이 세기, 그죠? 이 반전의 탄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좀 빠르게 예단할 그럴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폭을 더 키워가면서 저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가 이탈, 저가 이탈. 이제는 그 다음 레벨 구간까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보시면 제 생각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내려올 하방의 폭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선이 240일선이에요. 240일이라 하면 1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가파르게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아주 가파르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 1년 이상 매우 가파르게 상승만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조정을 줄 듯 하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줄 듯 하다가 상승을 보여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제가 거의 이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의 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상승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아직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아무리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한들 여러분 이 조정은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맞으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계좌가 쉽게 마이너스 50%, 뭐 60%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계속 맞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는 아직까지 하락폭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장의 반전에 힘입어 좀 돌려주면서 내려갈지 그러니까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한 다음에 반전을 주고 또 하락을 할지 이게 1번 2번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구간들 직전에서 한번 반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식의 좀 하락을 완만화시키는 이렇게 점점 하락을 완만하게 만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여기서 급격한 상승을 반전을 보여줘요.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반전을 보여주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든지 좀 수렴해 나가는 이러한 패턴 좀 이러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좀 전에 제가 그 미장 설명 드릴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단할 수 없어요. 주가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르고 저희는 그저 최소한 상승일 때는 좀 대비할 게 적죠. 근데 하락일 때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추가적인 하락폭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음 주에
뭐 크게 뺀다면 하루 만에도 뺄 수 있지만 한 2, 3일 정도에 걸쳐서 좀 등락을 주면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가능성. 지금 현재는 어쨌든 하락에 대한 그죠? 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자체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는 이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얘는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언젠가가 언제냐라는 거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저희는 시장을 좀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좀 하락폭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좀 이 상승 기대 종목에서도 상승 탄력이 좀 유지되고 붙어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 여러분 좀 참고 바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반대 매매가 나올 만한 그쵸? 신용으로 뭐 미수로 뭐 이런 것들로 매매했던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좀 청산할 만한 시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 도래했다라고 한다면 판단이 들었다면 그때는 종목을 어느 정도 기존에 봐왔던 좀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내일의 상승 기대 종목 8월 23일 월요일 상승 기대 종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종목은 HLB 제약이에요. HLB 제약.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좀 주목을 받는 몇몇 종목에 돈이 좀 쏠리다 보니까 현재 주목을 받으면서 추세 안에서 잘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일단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은 HLB 제약 HLB 관련한 그죠? HLB 생명과학 뭐 HLB 그 본사 그죠? 본사 그리고 뭐 HLB 제약 저희가 HLB 생명과학이나 HLB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HLB 제약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종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한번 같이 묶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강하게 이 수렴 그쵸? 이 수렴을 해가고 수렴 끝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상승 이후에 한번 눌리죠. 눌려요 여기. 이 자리가 대략 한 2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상승 전에 만들었던 고가 부분이에요. 고가 부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반등을 보여줘요. 이 자리가 또 보면 이 11선이죠. 11선. 그래서 이 11선을 깨지 않고 다시 지켜주면서 지금 고가권 패턴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신고가 갱신할 때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여러분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이 단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 관점에서 이 고가권 들어와서 다중 바닥 만드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저희가 대응하면서 좀 볼 가격 구간은 금요일날 마감했던 이 종가 27,250원 이 종가를 기준으로 저희는 이 종목을 대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공부하는 종목들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가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 그쵸? 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대응이 필수예요.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매를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 공부하는 거는 대응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전제로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상상 매수 접근이에요. 여러분 절대 매수 금지예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매수 금지고 저희는 공부 차원에서 상상 매수라는 측면에서만 그것도 대응이 무조건 가능한 대응이라면 최소한 손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응 어떤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혹은 나의 기준, 나의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어야만 접근하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 접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특히나 시장 상황도 이런데 이런 자리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상상 매수 차원에서 공부를 하자면 27,500원, 27,250원 종가 마감한 금요일 종가 마감한 이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으로 두고 한번 공부해봐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신고가 다시 거래량 늘어나면 신고가 갱신해줬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갭을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갭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사실 좀 접근하기 꺼려지는데 만약에 갭을 만들었어요. 갭을 너무 크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갭을 만든 자리가 기준이 되겠죠. 이 종가가 아니라. 그렇죠? 갭을 못 띄우고 좀 아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종가를 기준으로 저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다음 두 종목은 신규주들인데 일단 첫 번째 플래티어라는 종목이에요.
이 플래티어. 지금 현재 보면 플래티어가 여기서 상장을 하고 첫날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종가 부분을 지켜주거나 돌파해주는 흐름을 저희가 관찰했어야 되는데 이때 갭상승 이틀째 해주고 3일째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가를 이탈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종가 마감한 게 갭 시작을 하면서 이 종가 첫날 기준이 되는 이 첫날 상장일에 종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날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한가 마감하니까 보통 상한가 마감하면 다음날 어느 정도 갭이 뜨는 편이죠. 보통은. 그래서 다음날 갭이 떴고 다음날 갭 떴다가 좀 밀리는 모습.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봐야 될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단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기준은 이 갭을 만든 이 시가, 이 상한가 마감했던 이 시가 자리예요. 이 시가 자리. 대략 35,000원. 35,000원. 이 자리가 저희가 1차적으로 봐야 할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돌려내는 흐름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눌림이 있더라도 자 종가가 여기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자 종가끼리 연결 요 정도 요 정도 봤을 때 지금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내려올 하방 구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랬을 때 이 2차적인 3차적인 구간을 저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상한가 만들었던 이 종가를 깼다라는 건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 캔들으로 놓고 기준 캔들의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고 혹은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캔들이 언제예요? 이때요.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고 이때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 일단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갭자리를 만들어냈던 이때의 종가 31,600원 이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깬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락에 대한 어떤 투심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림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디서 잡아갈지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상승 기대 종목으로 공부하는 건 단기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날 또 만들었던 이 종가기도 하죠. 이 종가기도 하고 그렇죠? 요 자리 그리고 이 상한가의 종가 마감했던 요 가격 밴드 내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받아서 이 반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그래서 이쪽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타점이 돼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식으로 접근해 보죠. 여러분 매수하란 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수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상상 매수 저희는 공부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접근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측면에서 상상 매수로 접근해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높아심에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다음 종목 역시 신규주인데 이 아주스틸 아직 상장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분봉상 흐름 봐야겠죠. 분봉상 어때요? 상장하고 난 뒤에 아주 강하게 몇 분 만에 밀어 올렸나요? 거의 5분 만에 지금 최고가 찍어줬어요. 상장하고 장시작 5분 만에 고가 밀어주고 그 이후에 쭉 밀리는데 이 밀리는 패턴이 되게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이 자주 당할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어떤 패턴이냐면 고가권 만들어주고 쭉 주가가 흐르지 않아요. 아래로 흐르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 그러다가 얘가 이때 고가를 만들었던 이거 뭐 이 몇 분 봉짜리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직전에 만들었던 이 종가 부분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럼 여기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달려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달려들었다 칩시다. 그럼 한번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보통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에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돌파 혹은 조금 버텨주다 돌파 이런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물량 던지면서 음봉 긴 장대 음봉으로 빼버리는 경우 그럼 지금 이때 여기 다 물려버린 거거든요. 여기 지금 산 사람들은 물려버렸거나 손절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러한 어떤 저항대가 여기 분명히 작용하는 악성 매물대가 작용하는 구간이 생겼다 이미.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므로 여러분 이 종목 공부하는 거랑 별개로 좀 이 패턴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들 좀 잘 인식을 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돌파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떤 스탑 로스에 대한 부분 좀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주스틸이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은 지금 캔들 하나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좀 의미가 좀 덜하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갈 데 없는 돈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느 섹터로 지금 돈이 어느 섹터로도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단 한 군데 어디? 신규주 테마. 이 신규주들이 테마로 묶여가지고 좀 갈 데 없는 돈들이 이 신규주에서 지금 많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게다가 2번 청약 당시 이 종목이 상장 전에 청약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 상장 다음 날인 다음 거래일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종목 등락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등락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등락이 크다라는 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최적이라는 거예요. 등락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저희가 이 종목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종가와 시가,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놓고 단기 매매를 해야 돼요. 분봉상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분봉에 어떤 기준을 두고 공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봉은 우리가 모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종목이 상장했을 당시 이 시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마감했잖아요, 봉이. 다음날 만약에 분봉상 여기서 지금 아까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흐르면서 마감했죠. 그럼 여기서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고, 개파락하면서 쭉 밀어버릴 수 있죠. 밀어버린다고 하면 이 시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분봉상 봤을 때 이 시가 부분에서 쭉 이렇게 흐르다가도 여기가 시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일봉상 시가가 여기라고 쳐요. 그럼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1차적인 반등, 얘가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지언정 1차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어떤 단기 매매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고 봤을 때는 이 일봉의 시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개파락이 아니라 뭐 약간 떠서 시작한다라거나 비슷한 부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종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진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회복해 주는지의 이 분봉 패턴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와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 저희는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음날 오르네 내리네 라고 단순하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긴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좋은 자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찾을 수 없어요. 단순히 운에만 맡기는 매매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 종목을 관심이 있든 없든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 이제 다음 종목부터는 좀 어느 정도 이 시세가 흐름이 붙어있는, 좀 시세가 이 흐름이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들 볼 거예요. 저희 공부했던 종목인데 한국전자인증. 이 종목 저희가 거의 이때 정말 지겹도록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등락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캐치했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러한 점을 캐치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추세 하단에서 매수.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저항을 잘 맞으니까 매도. 그래서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보면 상승을 해주고 이 상승폭에 어느 정도 지점을 지켜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도 아주 잘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직전에 만들었던 최고가 부분을 갱신해준 그러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갱신해줬기 때문에 종가는 좀 내려서 마감했지만, 이 종가 내려서 마감하는 거는 이 종목의 특성이에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상 윗꼬리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죠? 전형적인 지금 양봉을 뽑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준이 나온 다음에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으로 쭉 상승세를 저가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높여주면서 어느 정도 기간에 수렴해 간다라고 하면 이 수렴 구간에선 강한 양봉을 뽑아내는 전형적인 양봉 뽑아내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봉상 여러분들 보면 뭐 그냥 이런 피보나치 비율상으로 좀 산정해 봤을 때, 확장형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거의 한 14,000원 부분까지도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월봉. 자, 월봉이에요, 여러분.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전부예요. 한국전자인증 상장 이때 했고, 이게 지금 전부 차트 전부예요. 월봉입니다, 월봉. 그럼 월봉상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자리는 신고가예요, 신고가. 즉 지금 이 박스권에서 거의 한
5에서 6년을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상단이에요. 이 자리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돌파를 만약 해준다라고 한다면 위에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그냥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도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아직 들어선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곧 들어설 그 초입, 입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아주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을 공부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한국전자인증. 자, 다음 종목은 퓨처캠. 퓨처캠이란 종목인데 조금 전에 공부했던 한국전자인증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중 바닥 그려내고 난 뒤에 저가 높여내면서 지금 아주 가파른 상승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선 지켜내고 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 추세 하단 지켜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매매해볼 만한 구간이 생기고 이러한 상승 끝에는 양봉을 좀 장대 양봉을 뽑아낼 만한 그러한 패턴적인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저희는 거래량과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주가의 흐름을 좀 주목 관찰하면서 계속 추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퓨처캠. 금요일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의 폭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월요일날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번 저희 월요일 상승 기대 종목 공부해 봅시다. 퓨처캠 아셨죠? 다음 종목 인스코비. 인스코비라는 종목인데 인스코비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자, 주봉 볼게요. 인스코비. 자, 주봉상 여러분 보면 어때요? 이 구간에서 지금 거의 2년이란 긴 시간을 이 구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요. 이 구간에서 놀았던 종목인데 주봉상 지금 이 갈색 선과 노란색 선은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장기 이평.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냈어요. 대략 한 3, 4개월 전에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고 난 뒤에 여기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는 3, 4개월을 아주 견조한 흐름으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저가를 낮추지 않죠. 저가 여기까지 회귀하지 않고 여기를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 올리고 지지받은 후에 여길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오죠. 상승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잘 받고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상승의 흐름이 매우 견조한 흐름의 상승이다.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좀 하락폭이 있지만 이 하락폭이 어디를 지지해줘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해줬던 이 캔들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대가 뭐 볼까요? 종가 3,860원 아래 꼬리가 저가가 3,860원 정확하죠? 정확하게 지금 이 들어올린 캔들 종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10원도 틀리지 않고 일단 지켜주고 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이 자리 지켜주면서 계속 상승의 이 흐름을 유지할 상승 추세를 유지해 가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상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좀 중기적으로 그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의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1차적이죠. 그래서 스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상승 기대 종목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주봉상의 흐름만 봐도 지금 현재 흐름이 매우 예쁜데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이 상승 전에 만들었던 이 고가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단기적인 매매를 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어 올렸죠. 그래서 직전에 만들었던 고가 부분을 다 뚫어주는 이러한 양봉 캔들을 만들고 고가 갱신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눌렸는데 눌리는 게 어때요? 11선 지지 받으면서 저가를 높여주는 그러한 단기적인 모습.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돌파. 그래서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눌려주고 다시 들어 올려주고 지금 이 모습이에요. 딱 이러한 패턴이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이 직전 어떤 파동의 고점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가 대충 4,070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대충. 그래서 한 4,070원 그리고 이 저가 부분 4,000원 4,000원에서 4,070원 정도의 밴드를 두고 한번 저희가 기준으로 두고 배팅에 유리한 자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런
이런 그 흐름, 이런 일봉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봉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분봉을 한 30분봉, 뭐 15분봉, 혹은 60분봉 이런 식으로 분봉을 좀 크게 살펴보면 굉장히 이 흐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힌트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종목 인터파크. 인터파크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 대비해서 흐름을 지금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저가를 높여가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다시 어때요? 지금 현재는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저희가 이 기존에 그어둔 기준이에요. 이 기준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자리? 배팅에 유리한 자리로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지금 현재 이 추세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추세가. 그죠? 일직선 없나요? 이렇게 추세가 지금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따라서 이 종목은 기준이 적어도 저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볼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상승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지금 저가 높이면서 들어 올렸잖아요. 이 들어 올린 자리에서의 이 상승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해서 이 하방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저희 공부해 봅시다. 다음 종목은 한솔재지. 한솔재지고, 제가 좀 전에 인스코비 설명드릴 때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일봉상 지금 흐름 어때요? 지금 추세 잘 지키면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매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 올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일봉상 봤을 때 좀 헷갈리는 등락이 보이고 있는데, 분봉상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분봉 15분봉 볼게요. 30분봉으로 볼게요. 30분봉. 15분봉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이 선들이 너무 많으면 어지러우니까 15분봉 정도? 10분봉 볼까요? 10분봉? 점점 넓어지네. 자, 10분봉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부터 흐름이,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저가까지 내려오면 계속해서 뭐가 잡아 끌어올려요. 내려오면 끌어올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보인다. 즉,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상승하면서 이렇게 고가를 한번 쳐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두고 저희가 상승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팅에 유리한 자리에서 공부를 해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추세 하단을 테스트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봉상 봤을 때 이러한 지금 한 17,000원 정도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현재 이 자리에서는 대응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공부만을 하고 현재 이렇게 고가를 좀 낮추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가를 낮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요 추세를 뚫어 올리는 이러한 분봉상의 모습, 분봉상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저희가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왜? 단기간의 추세를 뚫어 올리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나오고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에서 돌파 나오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는 배팅에 유리한 자리로 저희가 공부해 볼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죠. 지금 현재 자리가.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한솔재지. 자, 다음 종목 동양피스톤. 동양피스톤도 역시 여러분, 자, 월봉 볼게요. 월봉 이게 전부예요. 이 종목 상장하고 난 뒤에 이게 월봉 전부예요. 그러면은 월봉상 가장 종가에서 고가 기준 여기에요. 여기. 지금 현재 어때요? 이때 한번 여기 쳐주고 고가권 쳐주고 난 뒤에 쭉 흐르고 가장 저가,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뒤에 가장 저가를 찍어줘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계속 흐름이 어때요? 상승 하락, 저가 높이죠. 고가 높여내죠. 상승 하락, 저가 고가 높여내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이거 월봉이에요 여러분. 월봉이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상승의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지금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코로나 쇼크 때 이후부터 계속 상승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 현재 자리는 고가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이런 자리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터져도 상승의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고가를 항상 크게 갱신해주고 난 뒤에는 윗꼬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월봉상.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봉 봤을 때 어때요? 일봉상 이 선들은 제가 오늘 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은 게 아니라 이전에 그어뒀던 선들인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선들이 어떤 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어둔 선인지는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보시면 월봉에서도 봤듯이 저가를 계속 높여내는 이러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이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구간에서 닿으면은 다시 내려오고, 닿으면 다시 내려오고, 닿으면 다시 내려왔어요.
최근에는 근데 강하게 신고가 갱신해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줬고 이 자리 버텨줬어야 되는데 못 버텨주고 내려왔죠. 한번 내려와서 121선 지지받고 지금 다시 올리는 중이에요. 따라서 지금 자리는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자리는 여기 올라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다음 시세를 크게 주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와 있고, 현재 시장이 어때요? 목요일 금요일 이랬죠. 근데 얘는 목요일 금요일 계속 상승을 시장보다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 위에 올라오면서 다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아셨죠? 한번 공부해 봅시다. 동양 피스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3개 빨리 볼 건데, 반등, 이제 반등이나 시세 반전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넥스트 사이언스 어때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추세, 큰 흐름에서의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직. 큰 흐름에서의 추세는 잘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내려온 자리가 이 파동, 지금 현재의 파동, 고가를 갱신한 현재의 파동을 만들기 직전에 만들었던 파동 고가예요. 고가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서 계속해서 싸움을 해주고 있는데 어때요? 상승했다가 하락,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반등해줬다가 하락, 이 자리에서 또 반등해줬다가 다시 하락, 또 이 자리에서 반등을 지금 해줬다가 지금 다시 약간 버텨주고 있는 모습. 아직 여기까지 닿진 않았죠. 따라서 저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여기. 당연히 여기에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두고 대략 22,000, 한 500원 정도 선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저희는 한번 배팅에 유리한 자료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시세 반전에 대한 부분. 이때 하락 때 어떤 시장의 힘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전의 거래량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라고는 볼 수 없죠. 많은 거래량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고려했을 때는 좀 감안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추세는 아직 이탈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큰 추세로는. 따라서 지금 봤을 때 어때요? 큰 추세로는 아직까지 이탈할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의 반전, 여기를 살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는 거고,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방금 그었듯이 이 큰 추세에 아직까지 하락할 수 있는, 큰 추세를 지키는 선에서 하락할 수 있는 선이 아직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하면서 봐야 될 종목이에요. 넥스트 사이언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다음 종목 저희 저번 주 공부했죠.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는 여전히 저는 끼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여전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다만 저희가 어떤 매수를 함에 있어서 내가 10,000원에 매수하느냐 8,000원에 매수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얘가 언젠가 15,000원에 갈 종목이다 하더라도 굳이 10,000원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얘가 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8,000원에 매수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 지금 지난 한 달 보면 계속 머물러주면서 지지해줬던 이 자리, 더 돌이켜보면 또 계속 지지해줬던 자리, 처음 이 종목이 시세를 발산하면서 만들었던 종가 자리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종가 자리. 이 41,400원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41,400원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좀 아래 위로 약간의 등락은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의 어떤 등락은 있지만 이 가격 밴드를 계속 지켜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이 자리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량을 튀우면서 상승을 크게 보여주고 난 뒤에 거래량 죽이면서 아주 예쁜 조정, 그리고 시장에 의한 밀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밀리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밀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얘가 시장이 이렇게 밀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되돌림 주고 난 뒤에 중심 정도 지켜주면서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데 시장이 밀리면서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반등에 대한 부분. 아셨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이 박살난다. 제가 여러분 오늘 공부한 모든 종목들이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이 또 엄청나게 박살난다라고 하면 상승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종목이 공부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우리가 공부했던 주가의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같이 흘러가는지를 커플링해서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버텨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배팅에 유리한 자리죠, 여러분. 반전에 대한 부분, 넥스트 사이언스 마찬가지, 삼성출판사 역시 마찬가지.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여러분. 영아테크인데 이 종목은 조금 다르죠. 반전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영화테크. 일단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 종목 파격적인 거래량,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거래량으로 상한가 띄우면서 강한 상승. 제가 이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매매도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파격적인 거래량으로 주가를 견인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하락폭이 너무 작아요. 즉 하락을 좀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장의 하락도 포함하면 더욱더 잘 지켜주고 있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상한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날 또 하락했을 때는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봉, 음봉, 양봉의 어떤 양음양의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고 일단 거래량 실린 상한가를 띄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를 발산해줄 가능성 보세요. 차트를 작게 했을 때 이평선 잘 따라가면서 상승 유지해주다가 한번 골 파고, 그쵸? 한번 쭉 이 기준을 이탈해주는 이러한 이탈을 보여주고 난 뒤에 끌어올리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즉 이 종목은 본격적인 시세를 발산해본 적이 아직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발산을 하긴 했어도 이 시세 발산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으로 100% 정도에 수렴한다라고 해요. 강한 종목은 100%보다 훨씬 더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약한 종목은 100% 조금 못 되는 한 70%, 80% 보여줄 때도 있겠죠. 다만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에 가까운 발산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세를 본격적으로 발산을 하진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매수권도 약간 한번 오긴 했는데 이때 그리고 난 뒤에 눌리고 다시 한번 RSI 기준으로, 이 RSI 보조지표입니다 여러분. RSI 보조지표 그냥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 가지의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시세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양음양 패턴 보여주면서 시세를 본격적으로 발산해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비해 매우 강한 이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발산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없어요 여러분. 100%는 없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렇지 않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곳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왔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지점에서 저희가 이 종목을 대응하고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짧게 한다고 해놓고 역시나 길어졌네요. 죄송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영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한번 열심히 살아남아 봅시다. 같이 화이팅!